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텐데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파월 의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오전 10시쯤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언은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약간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공급 제약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공급망을 다시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민주당 상원의원이 모든 노동자가 경제 회복의 혜택을 받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대해서 묻자 파월은 어떤 면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최대 고용 달성과 장기적인 확장 달성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페드가 완전 고용 목표와 물가 안정에 대한 착물을 둘 다 아무것도 우선시하지는 않지만 강조점은 바뀔 수 있고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2022년은 정상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오는 3월에 자산 구매를 종료하는 것, 그리고 연방 기금금리를 인상하는 것, 그리고 아마 올해 후반에 상황에 따라 대차대조표 감축을 허용하는 것을 대차대조표 감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는 길은 매우 먼 길이 될 것이며 우리는 아마도 매우 낮은 금리의 시대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3월에 종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텟 웰스 매니지먼트의 토마스 코스터그 전략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계속되는 모호함은 다른 페드 인사들의 강력한 3월 인상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감축에 대한 계획을 알리는 데 더 신중했는데요. 그는 FOMC가 올해 축소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차대조표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축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감축을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차대표 감축 결정은 내려진 게 없고 우리는 1월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2번, 3번 혹은 4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털고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과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FBB 캐피탈 파트너스의 마이크 베일리는 파월 의장이 대차대표 축소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번의 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증시에 구원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 차단 의지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요. 끝으로 이번 주 눈여겨볼 지표와 주요 일정까지 전해주시죠. 예, 오늘 파월 의장의 평문에 이어서 12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13일에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도 진행이 됩니다. CPI는 미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에 나오는데요. 헤드라인 수치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간은 12월 CPI가 7.1% 올라서 11월에 6.8%로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월 대비로도 0.5% 증가라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2월 근원 CPI가 월가 컨센서스 이상인 전월 대비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탄 날리지의 애덤 크리스팔리 설립자는 이들 이벤트에 대한 시장 예상이 워낙 매파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제 나타난 것과 같은 기술주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기술주 반등은 기술적인 것으로 곧 퇴색될 수 있는 만큼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S&P 500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15%, 주당 순이익은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만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이익이 각각 17%와 39%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 품목 측면에서는 완만해지는 겁니다. 즉 이번 어닝 시즌을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자들이 기업이익의 순차적인 증가율 둔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